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삼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죽음에서 생존으로 기저귀 생還 2년의 감사 생활을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9월과 11월에 간암 시술을 이해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암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심한 것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간경화에 있었습니다. 간경변이 심화되어서 저희 간 기능은 1%도 채 남지 않았고 담당 의사는 내가 3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차갑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다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제가 매 순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이 죽음에서 다시 생존해서 생활에서 생존하는 2년을 맞이하는 날인데요. 특히 오늘 멋진 첫눈을 산에서 맞으면서 눈 내린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있음의 환희와 기쁨과 고마움, 그런 소회들을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상 중간중간에 있는 사진들은 수술을 못하고 제가 죽을 수 있어서 마지막 여행도 하고, 자, 가족들로부터 응원도 받고 간이식 수술을 전후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죽음을 딛고 다시 생존하여서 살아간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그야말로 기적의 순간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는 죽음의 순간을 극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우리는 여행자로 왔고 잠시의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박하게 깨우치게 됐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고 과거는 흘러갔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바로 누려야겠다는 사실을 저는 깨우치게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한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고마워하고 그들과 함께 지구별의 아름다운 여행을 누려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2년 전 저희 담당 의사는 제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자, 간성 혼수, 코마죠. 간이 해독을 하지 못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이제 머리 쪽으로 와서 의식을 잃는 그런 현상인데 사망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간성 혼수에 빠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응급처방으로 의식을 다시 회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생사의 기로에서 후회와 눈물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간절하게 한 번만 살 기회를 준다면 정말 내가 잘 살아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생존 가능성은 0.1% 내외였습니다. 계속해서 간성혼수가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의식이 점점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을 이식받는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 이식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장기를 받을 기회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깝죠. 그래서 남으로부터 장기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장기를 이렇게 죽는 것이 확정되신 분들은 유족이 이렇게 장기를 이렇게 기증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기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것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가 소중하다라는 걸 느꼈고 생명이죠, 한마디로. 자, 결국 간을 기증받을 길이는 없었고 결국은 자, 아들이 용기를 내고 희생으로 자기의 간을, 아들의 간을 아빠에게 60%를 기증하기로 결정했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간을 기증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제가 간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간 받을 환경. 자, 그것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병원 진단 결과는, 정밀 진단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는 머리에 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밀 조사가 필요했고 머리에 있는 혹이 물혹인지 암이 전이가 된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의사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만일 그것이 혹이 만일에 암이라면 전신에 이미 암이 퍼졌기 때문에 간이식 자체도 불가능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장애가 있었는데요. 아들은 A형이고 저는 O형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O형은 O형끼리만 이제 피를 주고받을 수 있고 A형으로부터 수혈을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제가 수술을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약 한 7년 전에 이렇게 다르더라도 이것을 서로 교환하고 순화시켜서 중화시켜서 이식하는 기술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들이 A형이지만 제가 O형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제가 본 것이죠. 자, 머리에 있는 혹은 3차 정밀 진단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암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이 돼서 극적으로 2019년도 1월 3일 날 간이식 날짜가 결정이 되었고, 간이식을 준비하면서 내장을 완전히 비우는 그런 관장을 약 한 30회 했습니다. 자, 관장은 저에게 여자들로 따지면 산고의 고통처럼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쉽게 한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관장이 유별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 그런 산고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알게 되는데, 물론 여자들보다 훨씬 더 약하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산고의 고통이 아닌가, 관장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간이식 받기까지 저는 수차례 거쳐서 3일 이상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하지만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자, 아들은 최종적으로 간이식의 적출 대기 상태가 있었고, 저는 간이식을 받을 상태로 마침내 1월 3일 새벽에 수술실로 아들이 먼저 가고 제가 이어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둘 다 시술을 했고, 아들은 약 30분 전에 적출 시술을 하고, 이어서 저에게 간이식을 수술을 약 한 20시간 정도 해가지고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약 한 24, 5시간, 서너 시간 지나서 죽음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이렇게 의식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 좀 행복 노래를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들려오면서 제가 의식을 이렇게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난 순간 저는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이것이 이제 가족들이 저를 정말 너무 생환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수술 이후에 그 아픔, 허리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 또 배의 깊은 곳에서 아파오는 그런 고통, 또 영혼과 육체가 혼동스러움 등을,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아들의 간이 저한테 60% 왔지 않습니까? 제 간은 다 없애고요. 그런 과정이 아들의 영혼이 저한테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의식이 굉장히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막 희열을 느꼈다가 극적으로 우울했다가, 또 어쨌든 전혀 다른 영혼을 또 경험하고, 그래서 어쨌든 아들의 간을 저한테 오면서 그런 기능도 같이 따라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쨌든 많은 고통, 혼동, 그런 속을 약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고통 속에서는 몰핀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그 몰핀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몰핀 주사를 맞아도 고통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막 태어난 아기처럼 첫 발을 떼는 연습을 했죠. 그래서 한 발을 걸을 때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걸을 수도 없죠, 처음에는. 한 발짝 딱 떼는 거, 또 대소변을 놓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처음에 먹었던 약 한 일주일 정도, 한 5, 6일 지나서 미음을 시작했는데요. 그 미음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도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간 기능을 지금은 약 99%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가 됐는데요. 또 참고로 간을 기증한 사람은 간을 기증받는 사람보다 초기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까지는 훨씬 더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의 고통도 제가 대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힘든 과정 잘 견뎌준 아들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아들이 생명의 은인이 됐죠. 물론 부인이 생명의 은인이지만, 생명의 은인이고요. 그래서 부인과 아들이 저의 생명의 은인이어서 저의 삶은 제 것이 아니라 부인 것이고 아들 것이고 이 사회 것이고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처럼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걷기 운동, 그래서 재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약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가족과 여러 시청자 여러분과 모든 사람의 덕으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덤이죠, 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그야말로 기적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환자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있고 중간에 한 2달에 한 번 지금은 가고 다음 달 이후부터는 한 3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계속 점검 받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순간순간에 감사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여행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과거는 흘러갔다는 것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고 내가 가능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마움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고 감사하면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우치게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채찍질하지 말고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가까운 순서대로 부인이 제일 가깝지 않겠습니까? 부인한테 잘하고 또 아이들, 자식들, 또 가까운 친구들이 있으면 또 친지들이 있으면 내가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하고 그 순간 해야 된다. 미루지 말고. 제가 제일 잘못한 것이 바로 뒤로 미룬 거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한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고마워하고 그들과 함께 이 지구별의 아름다운 여행을 누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사는 거에서 가장 아낀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다시 주어진 행운의 삶,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정말 가치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다시 생존하면서 또 다른 인연을 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야말로 모두 다 기적이고 모든 것이 이제 덤의 인생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하루하루 가치 있게 보람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순간에 다시는 옛날에 죽음의 그 순간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저는 다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은 내 자신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가혹하게 앞으로 몰아세우기만 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는 습관,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 같은 경우 부인이지 않겠어요? 또 부인들은 남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부인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아들, 딸, 또 가족, 친구, 또 지인들과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꼭 나눌 것이고 여행자로서의 삶에 그 추억을 매 순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은가. 이것을 못했을 때 가장 후회가 됐었습니다. 제가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꾸 어떤 목적의식만 가지고 앞으로 향하려는 그런, 물론 목적의식과 목표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즐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하면 목표에 이르더라도, 목적지에 이르더라도 우리는 후회와 눈물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 그 여행 과정이 가장 소중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다시 살고 앞으로 제가 몇 년 살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강하게
앞으로 100살까지 이상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행복하고 가치 있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장 가까운 순서로부터 할 건 하고 베풀 건 베풀고 누릴 건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다짐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을 저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을 최상의 순간으로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가장 즐겁게 그리고 할 수 있는 현재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물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것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만이 인생의 어떤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저처럼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살아있는 순간 가치 있는 삶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일이 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